내가 뭔가 이 회사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 정말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업무가 과연 어떤 것일지. 가족을 꾸리고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갈 안정적인 그런 주거 환경이 필요한데 굉장히 이제 어려워요.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뭐 기본적인 걱정은 뭐 누구나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도시에 가서 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과 고민거리도 있고요. 대한민국의 주역, 청년을 위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청년기본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은 어떠하고 또 그들을 위한 정책들은 무엇인지 이슈인 정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제3회 청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년의 날은 청년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청년 기본법을 만들고 청년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직접 정한 청년이 주인공인 날입니다.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우리 모두가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바로 청년의 날. 축제의 주인공인 청년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진짜 청년들이 청년의 날이라는 행사에 가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를 사실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청년의 날은 청년 발전과 청년 지원을 계획하고 청년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청년들한테 그냥 이렇게 의견을 듣는 거는 안 되겠다. 이제는 중요한 분야에 청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에는 청년들이 직접 들어와 가지고 정책을 만들게 해야 되겠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해 그해 7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본격 시행된 청년기본법. 이 법의 목적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과 조정,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청년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인구 5만 4천여 명이 살아가는 경북 의성군.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사업이 추진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의성군은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서
이제 의성 서부권역 7개면을 중심으로 일자리, 주거, 복지 체계가 두루 갖추어진 혁신 거점 마을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 마을을 통칭해서 이웃 사촌 시범마을이라고 합니다. 2030 세대들의 유입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탄탄한 주거 환경까지 조성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청년 주거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여기 보시면 스틸하우스 18동을 준공했고, 그다음 스마트팜 교육생을 위해서 컨테이너 하우스 20동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어있던 모텔인 금수장을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 7개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23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40호를 조성해서 청년들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성군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올해 6월 기준 130여 명이 이곳에서 활동 중이고 90여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터를 잡은 청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10여 년간 서울 생활을 했다는 강인식 씨.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다 의성군 청년 정책 소식을 접하고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의성에서 한 1년 동안 현장에서 실습을 한 다음에 이제 원한다면 이제 창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의성에서 이제 최고 2억까지 지원이 나옵니다. 아니면 이게 여기가 그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서 임대시설로 해서 3년까지 임대를 해서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곳에 또래 청년들도 많고 의성군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그는 큰 불편이나 고민 없이 청년 농부의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성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금액도 지원해주고 이제 혜택을 이제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회를 잘 이용하시거나 이제 조용한 곳이나 농촌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예술가 일촌 맺기 프로그램을 통해 의성에 정착한 청년도 있습니다. 40년간 목욕탕으로 운영되던 곳을 리모델링해 작지만 특별한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일촌 맺기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이 이제 그 마을에 직접 들어가서 살게 하고 그 주민들하고 같이 미술 체험 활동을 하는 3개월짜리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제 거기 참석하게 되면서 그 의성에 처음 오게 된 거죠. 이 공간이 주는 매력 때문에 의성이란 지역이 더 새롭게 다가온다는 김현주 관장. 앞으로 지역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지역민들의 삶 속에 문화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김 관장의 숙제라고 합니다. 지역민들을 어떻게 문화생활을 더 생활 속에 녹아들게 해서 전시가 있을 때마다 어머님들이 보러 오셔서 이제 그냥 보고 가시고, 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연습하다 보시면은 어느 순간에 잘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접점을 찾아야 하는 게 제 숙제죠. 청춘구 행복동의 한 달 살아보기 체험을 통해 의성과 인연을 맺은 서울 토박이 은주씨. 현재는 이웃사촌 지원센터 도농연계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주말이나 뭐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은 서울에 아직 계셔가지고 부모님 집에 갔다 오면은 의성 안개가 이렇게 공기가 좋구나. 그리고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지평선까지 쫙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 환경이 참 만족도가 큰 것 같고, 불편한 점은 아무래도
문화생활이나 대중교통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이훈주 팀장이 의성군을 처음 접했다는 청춘구 행복동. 그 특별한 이름에 끌려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옛날 여관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개조해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로 사용 중인 곳인데 청춘구 행복동 6기생들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춘구 행복동이라는 곳은 귀촌을 원하는 청년들이 이제 바로 내려올 수 없으니 7주간의 적응 기간을 거치고 귀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의성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분들이 지금 8명 정도 7주간 이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춘구 행복동에서는 다양한 교육과 함께 주민교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도시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힐링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이미 정착하신 이제 청년분들이 운영하고 계신 사업장들을 다 둘러볼 수도 있고 또 먼저 오셨으니까 어떤 장점과 단점 이런 걸 다 들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기대하고 왔어요. 의성군은 이렇게 유입된 청년들로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년들이 정착해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정착을 위해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이제 지역 주민과 들어온 청년들의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공동체 프로그램 그런 거를 꾸준히 개발해서 지금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 상황은 어떨까요? 청년 인구 비율이 높고 대학들이 밀집해 있어 젊은 도시, 청년 도시라 불리는 대전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전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49만 명을 웃돌던 대전시 2030 세대가 2020년 기준 43만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2019년 청년 친화도시로 선정되고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대전의 지리적 위치가 서울, 경기, 수도권과 가깝고 세종시도 지속 성장하고 있어 청년들의 인구 유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대표적인 청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 관련 정책에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2년 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 있던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대전 청년하우스를 오픈하였습니다. 대전 청년하우스는 청년 근로자 기숙사로 청년 근로자와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하기 어려운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제공해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고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전국 유일의 청년 근로자 기숙사라 자부하는 곳. 보증금 100만 원에 사용료와 관리비를 합해 27만 원 선으로 인근 다른 주거시설보다 시세가 저렴합니다. 현재 우리 청년하우스에 입주하고 있는 개인 신청자가 174명이고 그다음에 기업 신청 입주자가 43명입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217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2020년 12월 개관한 이후에 현재까지 입주율이 한 90%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의 수요가 높습니다. 내부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원데이 클래스나 청년 작가 미술 전시 등 여러 가지 이제 내부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입주해 있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곳은 편의점, 피트니스 공간,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 프로그램들도 운영되고 있어 입주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생애 첫 독립을 대전 청년하우스로 했다는 아영씨. 다른 원룸들에 비해 시세가 저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첫 독립생활에 만족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일반 원룸들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단순히 주거를 하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즐기거나 다른 청년들과 같이 커뮤니티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여기 청년하우스는 주거시설과 별개로 내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따로 조용한 공간에서 스터디룸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아닌 다른 청년들과 또 대화를 할 수 있고 같이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픈 당시부터 대전 청년하우스에 살고 있다는 청년도 저렴한 월세에 지리적인 위치가 좋아 만족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원룸이나 다른 공간에서는 이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내기는 어려운데 여기는 워낙 잘해주셔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주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 오래 머물 수 없는 상황. 최근 고물가에 집값 상승까지 겹쳐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에 어려움이 큽니다. 여기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가게도 이 근처로 준비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되면 또 이 근처에서 뭐를 얻어야 되는데 이 근처에서 얻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맞습니다. 올해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여기와 비슷한 가격대가 있는 곳들이 아무래도 없고 여기처럼 조금 깔끔한 시설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청년하우스 외에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년들의 또 다른 고민거리, 일자리. 대전시는 그 처방으로 청년 창업 지원 카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창업한 지 3년 이내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를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간접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근 청년 창업 지원 카드 혜택을 받았다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대전시 도안동에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장기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또 제가 오픈을 했고 또 그걸 감내하고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지원 사업도 선정이 되고 여기저기서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어렵지만 또 그걸 헤쳐나가는 게 또 이 사업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안정미 대표는 카페 운영뿐 아니라 자신만의 티 브랜드를 만들어 해외 수출까지 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 카드 덕분에 티 개발부터 홍보, 마케팅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품 개발하는 부분에서부터 이런 패키징 디자인까지 제가 다 진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자식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또 해외 시장 더 넓은 뭐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전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내일 희망 카드, 구직 청년 면접 정장대여,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등을 시행하며 청년들의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은 매년 청년 관련된 시행 계획을 만들고는 있는데 좀 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청년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어떤 대전형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지역 정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청년에게 맞춤형인 체감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대전형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2030 세대를 위해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한 달 살아보기라든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업하기, 그리고 여유 공간을 활용한 숙소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기 등을 지원해서 새롭게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좀 쉽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젊은 피를 수혈하는 청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올해는 134개 단체가 지원을 해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2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27개 청년 마을이 조성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정말 지금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가고자 하는 청년도 많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삶을 또 선호하는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지방의 활력을 되찾고 자기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 청년 마을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락발전소, 술 읽는 마을, 상상동원 등 이름부터 개성 넘치는 청년 마을 중에 저는 공주 자이도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로부터 공주는 충청 가면과 충남도청이 자리한 충남의 중심지였습니다. 명문 학교들도 많아 교육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별난 꼬리표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정으로 무장한 청년들과 지역민들이 의기투합해 온기를 잃어가는 마을에 다시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작년 청년 마을로 선정된 자유도에서는 접근하기 쉬운 공주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의무적 한 달 살기가 아니라 2, 3일, 일주일, 3주 단위의 비교적 짧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적어서 그럴까요? 작년 공주를 다녀간 체험자들이 7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내서 혹은 휴가를 붙여서 쓰는 상태에서 지역에 체류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보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지향점이 서울에서보다 혹은 오히려 지역에서 더 실현하기가 쉬운 게 아닐까? 나는 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접근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깊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이를 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역에 정착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주한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거부감 없이 따뜻하게 품어준 덕분에 외지 청년들도 어렵지 않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여기 정착하신 청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일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고리에 먹을 게 음식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옆집에 청년이 왔으니 혼자 살고 있으니 그러면 음식을 할 때 더 많이 해서 갖다 준다. 이런 일들은 거의 일상적으로 생기고 있고요. 변화되는 공주의 모습을 둘러보기 위해 원도심을 걸어봤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오래된 골목을 지나 오래된 빵집을 만났습니다. 청년들이 늘어나는 걸 주민들은 정말 환영할까요? 좋지요. 지금 원래 살던 사람들은 이제 나이들이 많이 먹고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또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젊은 사람 주거들이 또 아파트 지역으로 빠지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돼서 젊은 사람들 요즘 들고 와서 뭐 해본다고 하고 그러는데 잘 되겠죠. 그래서 주말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그래요. 길을 걷던 중 이곳에 정착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네. 퇴사를 하고 이제 쉬고 있던 중에
저희 회사에서랑 그리고 공주시에서 진행한 3주살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자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되게 사람들 간의 정도 좋았고 상당히 지역분들이 좀 오픈 마인드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3주살이를 잘 보내고 다시 대구로 돌아가서 또 취업 준비를 하던 도중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일자리를 좀 제안을 해주셔서 그렇게 오게 되었고요. 3주살이 하던 때의 추억을 잊지 못해 공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진서 씨. 가족 같은 이웃들 덕분에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친구가 된 거예요? 여기? 네네. 알고 보니 동갑이었고 그래서 친구가 됐죠. 작년부터 친구입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올해는 더 친해지기로 했어요. 뭐 연애나 결혼 이런 부분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공주에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남자가 없고요. 그렇죠. 네, 결혼 전에 그리고 뭐 결혼을 한다고 해도 공주에 살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사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그리고 뭐 애를 낳아서도 애들의 교육이나 특히나 좀 그런 건 병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탈시방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는 아직도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나만의 행복 지도를 만들어 특별한 인생을 설계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아쉬운 점도 필요한 정책도 많다고 합니다.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이 다방면으로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대출, 뭐 금리 지원, 이자 지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소득 기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대안들을 정부에서는 이제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청년 정책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 유연성이나 그런 가벼움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책 속에서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청년 문제들 때문에 정부는 최근 새로운 청년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각 정부 부처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보좌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7개 정부 부처에서 일할 청년 보좌역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은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려고 정책 국정과제로 청년 보좌역 제도를 추진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으로 필수 자격 요건은 없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한 곳에 지원하면 됩니다. 선발된 청년 보좌역은 해당 기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한 전 정부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했던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 희망 적금은 폐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 도약 계좌를 내년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5년 만기로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납입하면 그 소득에 따라서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를 보조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달 보육기관을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던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접하며 대책도 세웠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돈은 뚝딱 써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정부도 아주 노력을 하겠다는. 이들이 홀로 서기가 아닌 함께 설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거복지를 위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진행합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이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을 매달 분할 지원합니다. 지급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1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청년 실태를 조사해 발표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청년 가구원을 포함한 전국 1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 노동, 참여, 사회인식, 경제 등 8개의 분야의 청년 삶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서 청년층의 삶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욕구와 이식을 파악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 조사를 시행하는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계열적으로 청년층의 삶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해집니다. 올해 연말쯤 그 결과가 발표되는데 앞으로 맞춤형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청년 정책은 있어 왔습니다. 지역을 돌며 청년들을 만나보니 보다 현실적인 정책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야에 집중되는 정책보다 전방위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대안들을 정부에서는 이제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들이 결혼 문제, 또 일찍 결혼한 청년들은 육아 문제, 또 자녀 양육 문제, 이런 것까지도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대안들을 하나씩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시다시피 청년은 우리 대전을 이끌어 나갈 미래 주역입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고 또 도약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가 도약할 수 있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청년이 머무르고 그다음에 여기서 정착해서 계속 주거 안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나감으로써 지역경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도시경쟁력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연속성 있는 정책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조금 끊어서 이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하고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저는 조금 쭉 이어서 사업 전반적으로 쭉 그런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지원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시에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되게 연결된,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업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나라를 가든 사실 모든 청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힘든 부분은 다 맞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같이 들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고 청년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기대를 조금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푸르른 봄날, 청춘. 맞춤형 정책으로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자리를 넘어서 청년들의 의견이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튼튼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변해가고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까지 위협하면서 청년들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2030 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맞춤형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